오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을 맞아 미 전역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63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제120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지역 엘파소를 직접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전철을 기다리던 아시안 여성이 노숙자에 의해 선로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뉴욕시는 아직도 치안 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욕 주민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코비드-19에도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는 빠를수록 좋으며 중증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빠르게 조치하세요.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더 서두르세요. 검사 및 치료는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212-268-4319로 전화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코비드-19 백신은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nih.gov/백신 파인더를 방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로 미 전역에서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추모하고 기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을 앞두고 킹 목사가 과거 심우했던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벤에셀 침례교회를 방문해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단에 올라 민권운동가였던 킹 목사의 삶과 유산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은 후 독재주의보다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혼돈보다 공동체를 선택할 때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꿈을 선택할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29년 1월 15일에 태어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테네시주 멤피스시의 한 모텔에서 1968년 암살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63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제120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뉴욕 일원 한인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겠다고 굳건히 다짐했습니다. 지난 13일 맨해튼 지그펠트 볼룸에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3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의원,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 등 뉴욕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성취한 한인사회를 격려했습니다. 미주 한인 120주년을 기념해 올해의 한인상 등 수상자들은 한인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인 2세의 포커스를 맞춰 선정했습니다. 120주년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그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2세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아주 각광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2세들한테 조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그 많은 2세들이 저희 한인의 밤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의 한인상은 케빈 김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국장이 받았습니다. 김 국장은 이민 1세대 소상공인의 아들로 뉴욕시 전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국 국장직에 올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120년 동안 이만큼 이렇게 많이 어드밴스한 거 보면요. 너무 그냥 우리 커뮤니티 위해서 너무 프라우드 느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honorary 빼고 거기 오늘 이 모임에만 나오신 분들만 해도 뭐 Person of the Year 될 수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금년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진짜 우리 커뮤니티가 bright future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커뮤니티 개척자상의 세판김 ABC 방송기자, 공익 개척자상의 그레이스 이 뉴욕주 하원의원, 차세대상의 제인슨 김 브로드웨이 뮤지컬 K-팝 극작가가 선정됐습니다. And it's incredible in one generation that we have seen so many leaders in government step up, including Ron Kim, Linda Lee, Julie Wan. You know, we're all now voices for our community and representing our community in government, and that's a really incredible thing to be able to have that incredible privilege to be a voice for everyone. 아담스 뉴욕시장은 한인들은 교육에 힘쓰고 성실히 사업하며 법을 준수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등 모범이 되는 커뮤니티라며 1월 13일을 뉴욕시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로 선포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지역 엘파소를 직접 방문해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살피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엘파소를 방문해 난민 신청자들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를 둘러보고 오스카 리저 시장을 만났습니다. 엘파소를 방문한 아담스 시장은 이곳의 모습이 현재 뉴욕시와 닮았다면서 난민 문제가 심각함을 분명히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담스 시장은 연방정부의 20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의 지원을 받게 됐다며 뉴욕시뿐만 아니라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도시들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에 연방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시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 난민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여러 시장들과 함께 난민 문제를 두고 다퉈서는 안 된다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할 것이라고 아담스 시장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타임스퀘어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아시안 여성이 노숙자에 의해 선로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뉴욕시는 아직도 치안 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5일 타임스퀘어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미셸 알리사 고는 노숙자 마셜 사이먼에게 밀쳐져 선로로 떨어졌고 다가오는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뉴욕타임즈는 미셸 고의 아버지 저스틴 고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는 주택 문제와 지속적인 자금 등 사이먼과 같은 정신질 환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뉴욕이든 어디서든 폭력으로 가족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미셸 고의 사건이 있고 난 후 지난해 2월 크리스티나 유나리가 노숙자에 의해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치안 문제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11월 정신질환 노숙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하는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오는 19일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돼 하루속히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요구됩니다. 연방재무부는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연방의회의 부채 한도 확대 또는 한도 적용 유예 등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13일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국가부채 한도가 1월 19일부로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도가 차서 디폴트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이 언급한 특별 조치는 연방공무원 퇴직기금에 대한 지출을 일단 유예하는 것으로 재무부는 부채 한도 위기 때마다 1985년부터 최소 16번 이상 퇴직기금 집행을 연기했었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국가부채 한도를 31조 3,81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나 약 1년 만에 다시 적자 확대로 부채를 늘려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지출부터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힌 만큼 법정 기한 내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가 시형병원 등에서 임신 중절약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미 전역에서 임신 중절약을 구하려는 행렬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닉슨 세인 유한회사와 임신 중절약인 마이프 프리스톤 공급 계약을 체결해 이를 뉴욕시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서 공급하기로 했다고 고시했습니다. 마이프 프리스톤은 임신 11주 이내에 복용할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는 약으로 마이소프로스톨과 함께 대표적인 임신 중절약으로 꼽히고 있으나
긴급 피임약으로 불리는 모닝 애프터필과는 다른 약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이 고시에서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려 공중보건이 위협에 처했으므로 헌법상 권리인 여성의 낙태권 보장을 위해 임신 중절약을 구매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차원의 임신 중절약 공급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는 미 전역에서 임신 중절약을 구하는 사람들이 뉴욕시로 몰려들고 뉴욕시가 임신 중절약의 메카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뉴욕주 카톨릭 사제협의회는 임신 중절은 무고한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뉴욕시가 임신 중절을 선이라고 말하면서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주가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허용한 뒤 첫 해인 지난해에 무려 7억 900만 달러의 세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지난해 1월 8일 9개 업체로부터 2억 달러의 면허 수수료를 받고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허용했으며 이들 업체들이 첫 해에 16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가 지난해 모바일 스포츠 도박 업체로부터 7억 902만 달러의 세금 수입을 올림으로써 면허 수수료까지 포함해 9억 900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380만 개 이상의 모바일 스포츠 도박 계정이 개설됐고 이 계정에서 12억 회 이상의 베팅이 이뤄졌으며 이는 뉴욕주 거주자 4명 중 1명꼴로 모바일 도박을 즐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1년 만에 뉴욕주가 미국의 모바일 게임 리더가 됐고 이에 따른 세수 중 일부를 어린이 스포츠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또 도박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설에도 사용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송작가 진 캐럴이 제기한 성폭행 소송과 관련한 데포지션에서 캐럴이 성폭행을 즐긴다고 말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지난 13일 원고인 진 캐럴과 피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데포지션의 녹취록 일부를 각각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진 캐럴은 이미 지난해 12월 19일 자신과 트럼프의 데포지션 녹취록 중 중요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트럼프 측이 비공개 요청을 함으로써 공개되지 않다가 지난 13일 법원이 트럼프의 요청을 기각하고 공개를 명령함으로써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9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5시간에 걸쳐 진 캐럴 측 변호사로부터 데포지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데포지션 중 진 캐럴은 거짓말쟁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진 캐럴이 강간당하는 것은 매우 섹시하다. 그것은 매우 섹시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언론은 진 캐럴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간은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트럼프는 이를 정반대로 왜곡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 캐럴은 민사소송의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 데포지션을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14일 트럼프 변호사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진 캐럴은 지난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버도프 굿맨 백화점의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에 트럼프를 상대로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실질 임금 감소와 고용시장 위축 등으로 향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신뢰도를 조사하는 미시건대는 실질 임금 상승률 하락, 고용시장 둔화, 어려워진 은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을 이유로 자신과 미국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건대가 첫 번째 이유로 든 실질 임금 상승률 하락은 국제노동기구 조사 결과 미국과 영국 등 주요 20개국 실질 임금이 2.2% 줄었고 전 세계 실질 임금은 지난해 상반기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0.9%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근로자 실질 임금이 지난 2021년 2.1% 하락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1.7%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미국 가구가 인플레이션으로 지난달 지출 금액이 1년 전보다 평균 371달러 늘었고 지난해 6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502달러를 더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고용시장이 점차 위축되고 있고 물가 상승으로 은퇴자의 구매력이 내려가면서 쉽게 은퇴를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첫 경기 침체라는 시련에 직면하면서 2000년 초 닷컴 붕괴와 같은 적자 생존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CNBC 방송은 지난해 테슬라의 주가가 65% 폭락했고 피스커는 54%, 루시드는 82% 하락하는 등 전기차 업체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현금이 바닥나 생존도 힘든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BC 방송은 전기차 업체의 주가 급락이 2000년 초 닷컴 붕괴 당시와 비슷하지만 전기차가 시장의 대세가 됐으므로 수요는 줄지 않고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전기차 업체 간 적자 생존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는 도태되면서 재편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전기차의 선두업체로 최근 대폭 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유는 줄더라도 매출이 늘면서 전기차 점유 비율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으며 자금력이 약한 업체들이 선두업체의 가격 할인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루시드, 리비안, 피스커 등 중간 그룹은 주가 폭락 속에 그동안 확보한 현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로즈타운 모터스, 패러디 앱퓨처, 카누 등 하위권 업체들은 시가총액이 제로 상태로 추가적 현금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프로골퍼 김시우가 어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끝난 PGA 투어 소니 오픈에서 우승해 PGA 4승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달 영주권 모노에서도 취업 이민 3순위 비숙련직이 대폭 후퇴했고 가족 이민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스트립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의 자식에게 바이든이란 성을 허용하지 말라며 법원의 개명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페이펙스 카운티의 64세 한의사 김모 씨가 여성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10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퀸즈 병원을 방문한 뒤 실종됐던 46세 청각장애 여성이 실종 3주 만인 지난 14일 지하철에서 무사히 발견됐으며 아마도 3주간 계속 지하철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4일 밤 10시쯤 롱아일랜드 볼드윈의 한 교차로에서 26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건너편 약국으로 돌진해 현관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지난 13일 밤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하마터면 충돌할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행으로 트위터 광고주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트위터가 광고 유치를 위해 1회 광고를 할 경우 추가로 1회 무료 광고를 주는 바이원 겟원 할인에 나섰습니다. 1월 1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